그래서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요. 네. 저는 이완규 지명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 최소한도로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덕수가 했어. 그래서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겠다고 해놓고 눌러댔죠. 며칠 네. 있다가 뒤집어가지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한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이완규라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요. 검사였습니다. 네. 칠수였는지 팔수였는지는 몰라요. 저 사실 구수인 저기 윤석열보다 조금 적게 한 친구예요. 것으로. 네. 네,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네.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칠수인지 팔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검사였습니다. 검사에 대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는 옛날 얘기지만 이 사람은요 거의 확신범이고 윤석열의 변호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변호인을 했고 집사 변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최은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의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수관계인이에요. 맞아요. 특수관계인인데다가 이분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내란에 대한 피의자예요. 안가 회동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가장 의존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가장 논의했을 법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되는데 이런 특수관계인을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내란죄 혐의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거고요. 헌법을 능욕하는 거고요. 이 법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사실은 바로 탄핵을 떠나서 바로 체포해 가야 될 사람인데 내란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네. 2인자인데 이 사람이 이완규를 임명한다. 이거는 국가를 그리고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완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지 말로는 내가 결정한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봤더니 검증 시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날 추천을 했는데 월요일 날 검증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요. 검증하고 추천하고 이거 어디에서 하냐면 대통령실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김주현이 해요. 김주현이 하는 거야. 김주현이 하는 거고 법무부에서 해요. 이제는 그럼 박성재가 하는 거예요. 김주현 누구야? 박성재 누구야? 이 사람들 안가해동 멤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서 내란 세력이 마지막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이 사람 이완규 밀어넣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냥 예상하고 그냥 취재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50일 있으면 대선이 이제 끝나고 정권을 민주당에서 잡잖아요. 민주당에서 잡으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거냐면 이재명의 재판, 그렇죠. 이재명의 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형사소추 대통령이 되면 멈추게 돼 있어. 수사는 안 되겠지. 수사는 안 돼. 네. 근데 재판은 어떻게? 재판도 멈춰야 된다는 게 지금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니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멈춘다고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요 아니다 재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봐야 이완규한테 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길을 쓰고 이거 넣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이게 한덕수 얘기를 외친 게 한 달 반쯤에 찾아와 이명박 대선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후를 위해서는 한덕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명박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아 MB가? 최상목 때 네. 한덕수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했어. 그리고 한덕수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요 윤석열이 얘기했고 이명박이 얘기했어. 그래요? 얘기했지. 이명박을 난 좀 속상해. 이명박 지금 승배자로서 나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이명박이 네. 한 얘기를 잘 보면 그대로 굴러간다니까. 한덕수가 그렇네. 대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한덕수가 와가지고 대선 선거를 잘 치러야 돼. 그거 아니야. 한덕수로 좀 모여서 진지를 구축해서 다시 싸워야 된다는데 대선 떠나서 대선 당권
잡고 담권 잡고 뭘 잡아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도 탄핵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명박의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정말로 그런 극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명박이 와가지고 한덕수 얘기해가지고 제가 또 이명박 친구한테 또 갔지. 아, 어르신은 왜 한덕수야? 그러니까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만들 사람이 없어. 한덕수가 움직일 거야. 근데 한덕수가 그 우유부단 수양버들 한덕수인데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왜? 이명박 쪽에서는 한덕수가 대가 세다고 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한덕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울에서 이게 모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모피아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잘 나가던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쪽에 연락을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 전주라고. 고향을 밝혀 갑자기. 나 전라도라고. 예. 갑자기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모피아 중에 잘 나가는 애가 우리 편을 들어. 그래서 예쁨 받았어요. 노무현 때는 더 예쁨 받았어. 그래서 총리까지 혼이까지 해버리죠. 총리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례식장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때 한덕수가 오네 마네가 큰 논쟁이 됐었어요. 논쟁이 됐었는데 그때 한덕수가 끝까지 안 갑니다. 그걸 보고 이명박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때. 해가지고 이명박이 쟤 괜찮은 애네.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면서 괜찮은 애네 해가지고 한덕수 중용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야, 얘 됐세? 그러면서 그때 이미 이명박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 이명박 애들하고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명박이 지금 정권 초기에 장제원을 통해서 이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렸습니다. 너무 많이 꾸려가지고 장제원은 아웃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주변 사람들이 한덕수를 잡고 이 정권 적어도 보수당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저는 주목하고 있었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의 그 흐물흐물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그분이 강단도 없고 대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강단 있다니까요. 그 사람 부동산 투기한 거 봐. 여기 멀지 않아. 여기서 걸어가 보면 있어. 거기 봐. 아유, 괜찮아. 아니,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나오는 불 지피고 있는 대선 출마 같은 경우에도 속내는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완규 지명은요. 이거 피의자잖아.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 대통령 친구잖아. 이걸 지명하는 것 자체가 보수한테 자기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하루 보자고요. 그 이완규를 지명한 날 CNN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통화가 있어서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트럼프 통화가 나오자마자 KBS에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세요. 그 얘기 아주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 제목을 딱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날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요.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너 대선 출마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난 고민 중이야. 여러 상황과 여러 뭘 받고 있는데 추천을 받고 있지만 나는 고민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대선 행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보수당을 이렇게 접수하려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고. 네. 그리고 그런 밑그림을 선배 말씀대로라면은 그 이명박을 위시한 MB계들이 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뜨악하거든요, 지금.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YS 서거 몇 주년 그 날이었는데, 갑자기 국립묘지에 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드문불출했어요. 감옥 갔다 오고 아무것도 안 그랬겠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권은 자기네들이 재창출하겠다는 얘기를. 이거 보니까 제 박근혜계나 쟤네들한테 맡겨놔서 안 돼.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이
윤석열 앞에다 세워놓고 그 양반이 뭘 알아?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랬지. 진짜 뒤에서는 이명박 애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정권을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야, 정말로 무섭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이 보수들은 이 국가 민족 뭐 부끄러움 이런 거 모르고 자기의 이익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저기 국민의힘 애들을 요새 만나보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다 좋아.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나 가능성이 있거든. 다 그만하거든. 다 해볼만 하거든. 홍준표의 김문수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가 1등이야. 그러니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에 차 있어요. 정말로.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 꿈꾸는 거는 뭐 그런데. 아유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중진들 굉장히 해피해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있잖아요. 화이팅하고 있잖아.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이야. 양손 꽉 잡고. 내란 해가지고 윤상현 전화기 꽉 잡고. 내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이 앞에 있는데 막 화이팅하고 있어. 대선 나가달라, 나경원 나가달라 막 와 하고 있고. 야, 나경원하고 윤석열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다며 알려지기로는. 원래는 네. 좋았어. 원래는 네. 대학 다닐 때 술 잘 사주는 오빠였고, 나경원은 저기 있었는데, 나경원은 남편 김재호 판사하고 김재호 판사라는 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하고 김재호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가까워서 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워서 술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늦지막히 윤석열이 구술을 해가지고 사실을 벗고 아마 검사 15를 수원에서 있었을 거예요. 검사를 했었나 그랬어요. 그때 수원지법에 김재호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김재호가 차로 태워다 줬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따질 때 차로 운전을 해줬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시원 비서관 시켰잖아. 맞아요. 그 서울시 네. 간첩 조작하다가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시켰다 이시원. 그렇지. 네. 걔 내 검사했어. 내가 거의 욕하고 막 그랬어. 네. 그런데 자, 이시원을 쓴 이유는 이시원이 대구 있을 때 자기 운전하고 다녔어. 자, 그런 사람이야. 네. 그냥 매우 가까운 사람이야. 집에도 이렇게 드나들고,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윤석열이 이제 뭐라고 해요?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국정농단 수사하고, 그때는 진보에 1호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다 막 와 추앙했죠. 예. 그때 이제 나경원이 욕하지. 국민의힘 대표로.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내가 어버 키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욕하는 싸늘해졌구나. 네. 욕하면서 싸늘해졌는데 그때 같이 욕하던 애가 장재원이에요. 둘이 나경원, 장재원 적어두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경원이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가 됐네. 후보가 되니까 나경원이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껄끄러운데 국민의 후보가 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 뒤끝이 있으니까 처음에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는데 안 받아준 결정적인 이유는 또 대통령이 됐잖아. 네. 결정적인 이유는 그 김여사가 싫어했어. 김여사 오지도 못하게. 사실 나경원이 그때 장관하고 싶었어. 아 실제로는. 장관. 그치. 그때 뭐 그러니까 장관도 커리어 좀 쌓고 싶었지. 그렇죠. 장관하고 네. 싶고 어느 자리 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 뭐 줘야지. 그래서 저출생 뭐 그 나중에. 맞아. 나중에 예. 줬어. 근데 나경원이 당대표 나오는데 그리고 또 다른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 지지도가 높았잖아. 그때. 처음에 높았죠. 처음에 높았지. 네. 근데 이게 친윤들이 다 가지고 다 계속 때리고 뭐 해가지고 김기현 시키고 뭐 하고 오세훈 대고 그러면서 나경원은 찬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탄핵되고 옆에 와가지고 막 하잖아. 으쌰으쌰 해버린 거죠. 오, 네.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게 냉탕 온탕 가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나경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 나경원을 그 여사도 아니죠. 김건희는
나경원을 왜 이렇게 배척하고 싫어한 겁니까? 예. 전 여사로 하자. 전 윤석열도 전 여기는 아니, 여기 예. 여기는 저기 경향신문이잖아. 괜찮습니다. 예. 전 대통령으로 하자고. 더 과격하게 갑시다 아니, 그냥. 예. 과격이 아니 전 대통령 난 아니, 좋아. 싫어하시죠 그냥. 아니야 전 대통령 좋아. 난 네. 지금껏 안 붙였다가 전 대통령으로 하는데 나경을 왜 싫어하냐고요? 네.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극도로 싫어해서 주변에 오는 거를 막았었죠.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 결국은 내란 사태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웃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가회동뿐만 아니고 노상원 수첩, 그리고 김건희와 조태용의 문자 주고받음, 그리고 계엄 해제 방해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 싹 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코끼리를 수사해야 되는데 코끼리 발톱만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란 세력에 내란을 저지를 때 윤석열의 성격상 윤석열은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하고 알아? 그럼 좋은 자리에 꽂아. 오케이. 그래? 부장검사? 야, 금감원장 해. 야, 동훈이 너 법무부 장관 해. 너 상민이 너 장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 네. 아는 사람. 근데 아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명확해. 자, 그런데 내란을 꾸몄을 때 윤석열은 그 사적에서 자리에서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기를 좋아하는데 크고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음식 얘기나 뭐 다른 얘기인데 나는 음식 얘기하는 거 좋다고 봐. 네네. 야, 이건 말이지. 이건 돼지 비계 기름 모아가지고 이거는 김치를 붓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유독 싫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주제죠? 군대. 부동시잖아. 군대 안 가잖아. 군대 면제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군대 얘기가 나오면 피하거나 입을 닫거든. 근데 군대 얘기가 나오면 피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군인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열병식하고 막 그러니까. 격리하고 네. 있더라고. 이게 뭔가 했는데 자, 내란을 기획할 때 군인들하고 했을까요? 군인들 필요했지. 군인 일부들 구속된 거 보면 있었지. 경찰들하고 했을까요? 경찰 한 2명 구속된 걸 보면 경찰이 있었지. 그렇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해. 법조인들하고 검사들하고 이 얘기해서 계엄은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법률적이 이게 맞냐, 절차적으로 맞냐, 이게 위헌 조건이냐, 이걸 다 법률적인 거라고 이거를 아니 검사들이나 법에서는 계엄 얘기 공부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전 총장께서 아니다. 12.12 그리고 계엄 그리고 그 국가 별난에 있을 때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때도 그 사법고시 때도 제일 많이 공부하는 필수적으로 배운다.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행위라는 거는 안다. 그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법률적인 행위인데 이거 법률가들하고 검사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란에서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었죠. 자, 네. 안가해동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야. 김주현, 자 이상민, 그다음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네. 넷 중에 셋이 검사네. 자, 그리고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매우 정치 검사 1호라고 보면 돼.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에피소드는 나중에 하고 네. 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 수사가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란이 탁 터지자마자 이거 어떻게 하지? 내란 수사로 정리하면 된다 했는데 김용현이 갑자기 통화를 하고 걸어가잖아요. 출석했죠. 새벽에 네. 검찰에 출석하는 거 봤어? 본 적 없죠. 없지? 네. 내가 갈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봤어? 게다가 경찰이 압수영장 넣어놨는데. 그렇지. 여기 네. 말고 난 이게 쇼핑이잖아. 이게 쇼핑이야. 그래서 갔잖아. 근데 이 김용현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아니 압수수색이 안 돼가지고 전화기를 못 받았잖아. 맞습니다. 요새 네. 수사를
전화기하고 CCTV를 두 이게 가지로 하는 기본이야. 건데. 다른 걸 뭐가 있어? 근데 CCTV 이미 안가 CCTV 다 지워졌대. 3개월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전에 또 지웠어 이놈들이. 그래요? 네. 자 그리고는 지웠고 전화기 압수를 안 했잖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수사가 안 됐어. 코끼리의 발톱만큼 됐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때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지. 자, 저 사람은 야, 설마. 우유부단해서 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내란 특검법은 뭐 저기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 둘 다 안 됐어 둘다안 심지어. 됐어. 네. 최상목은 그나마 둘이라도 시켰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탄핵된 예. 거예요. 최상목은 머리를 썼지만 이 한덕수보단 더 확신범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막음으로써 그리고 수사권 지기현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시작하잖아.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별로 없어. 공수처에서 수사한 거 다 뺀대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한 거. 아니 범죄가 이만큼인데 100인데 하나 두 개 해가지고 끝낸다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란 특검이 벌어지면 특검에서 계속 까면서 그 자기를 옥죄어올 네. 거라는 걸 윤석열이 잘 알아. 그래서 이건 막으라고 했겠죠. 저는 그 윤석열의 특명을 한덕수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내란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는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아니 게다가 이제 보면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기현 부장이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르기까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심우정이 풀어주는 역할을 했죠. 이 사람 네. 이 사람도 뭐가 어떻게 뭘 잡혀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은 윤석열 탈옥과 그다음에 윤석열 탈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었어. 지기현 판사가 자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판단이 한 번 그렇죠. 있었고요. 네. 체포적 부심에도 있었고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뒤집고 자기가 내보내준다고? 이거는 대법원과 그 자기 서울중앙지법 원장, 대법원장도 거의 다 익스큐스를 했다고 저는 보고 지기현이 계속해서 주변에 물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주현 수석이고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전직 대법관이 있고 그 대형 로펌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었는데 네. 자,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이 부분도 수사해야 돼. 이 부분 수사가 안 되면 말짱황입니다. 네, 네. 자, 심우정 딸내미 취직한 맞아. 거 예. 이거 해야지. 자, 저는 딸내미들 죄송합니다. 딸내미 아들내미 자 자식들의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는 거 있잖아요. 자식 문제까지 가는 거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스탠다드를 하나 잡아놨어. 먼저 했잖아. 저거 네. 비슷한 잣대로 가야 돼. 심우정. 그렇죠. 네. 심우정 나는 당신이 왜 윤석열을 그렇게 내보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수사로 가기 전에 네. 심우정의 딸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니네들 잘하는 별건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잡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도 공수처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맞아요. 사람이 없고 네. 지금 놀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 안 되고 있어. 그다음 경찰 수사 안 되고 있어. 자, 경찰에서 그 와중에 이 내란 와중에도 박수현이라는 사람을 심잖아요. 서울청장으로 이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인사하고 경찰 인사하고 저기 공무원 고위직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내란범들이 네. 마지막 박현수. 알박기를 하려고 네, 박수현이라고 써. 네, 죄송해요. 국회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박현수. 네. 자, 박현수를 박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상민 밑에서 영등포 사장 그리고 서울청 경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시켰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낙하산을 계속해서 곳곳에 심으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네. 어찌 됐건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